자, 이제 시장 시그널과 기업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광장의 황태규 부장과 인베스트 자문 인성익 고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내용 봐야 되겠죠. 오늘 또 제약바이오 얘기 또 도배되겠는데 들어보죠. 김유정 아나운서. 네,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로 다시 한번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국만이 아니라 간밤 미국 역시 최근 반도체와 기술주에서 몰리던 수급이 제약바이오주로 유입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떤 테마와 종목이 오르고 있는지 하나씩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무거운 종목 셀트리온이 오늘 4% 넘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지화 전략이라는 키워드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신뢰 회복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의 배경에서도 소액 주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정하고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는데요. 핵심 요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 100% 소각을 하고 계열사의 분할 상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밝혔는데요. 셀트리온 역시 셀트리온 홀딩스에서 최근에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일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인 점 역시 오늘 대장주에 대해 수급이 몰린 그 톡톡한 역할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관세에 대해 대응력까지 갖춰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라일리의 생산시설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기업 결합 심사까지 최종 완료되었다라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이러한 호재가 가득한 가운데 이 수급과 호재, 이 시장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셀트리온 기준으로 그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라는 키워드는 끊임없이 시장에서 그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 비만약의 대장주로 시장은 한미약품을 손꼽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 시간 기준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고 있긴 하지만 한미약품에 대한 관심 함께 기울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일라일리 역시 비만약이 잘 팔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전반적인 투심을 자극하고 있기도 하고요. 메세라에 대한 미국 시장 내에서 굉장히 치열했던 인수전이 화이자의 승리로 끝나면서 그 외의 기업들이 한국의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어디에 눈을 돌릴지에 대한 관심까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 대장주로서의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그 전략 함께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두 개의 기업은 이제 제약바이오입니다. 뭐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른다고 같이 오르냐? 근데 본질적으로는 내용이 맞지는 않아요. 그냥 심리적으로 이렇게 뭐 오늘도 반도체가 쉬니까 대안으로서 수급이 가는 것 같은데. 자, 미국의 내년도 이렇게 연방 정부 셧다운의 해제는 결국 예산안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를 축소하자. 민주당은 그럴 수 없다. 빈부의 격차가 더 극심해지면 사회적 비용이 더 드니까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뭐 대중들이 조금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제약 바이오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좀 산실이 좀 난해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가 인하를 또 압력을 했고, 자, 이 복잡한 산식을 두 분이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황태규 부장부터 가보죠. 셀트리온을 투영해서. 일단 셀트리온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제가 저번 주 이제 수요일에 우리가 증시가 뭐 무너졌다고 좀 표현을 할까요? 4,000P가 이제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탈환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코스닥에서 키 맞추기 형태가 나오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큰 바이오 업종하고 2차 전지 업종이 그동안 못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드렸는데. 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에 대한 상황도 뭐 셀트리온을 필두로 그리고 뭐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상당 부분 보였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미국 생산 기지를 이제 구축하는 거죠. 인수를 하기 위한 기업 결합 심사가 미국 측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전 신고가 완료되었고, 그리고 아일랜드는 경쟁 소비자 보호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통과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브랜치버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위탁 생산 CMO죠. 이 부분에 대한 확대로 미국 거점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관세 리스크를 일부 회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의 현재 분위기가 약가 인하에 대한 그런 수혜까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방위적인 부분들이 모멘텀이 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부분에서 플러스 이제 생산 시설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약 4천억 원대가 투입이 되는 거고 향후에 중축이나 개축 시에 추가적으로 약 7천억 원 정도 투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송도 2공장에 대한 생산 능력 대비해서 약 1.5배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에 대한 생산 기지가 있다는 것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내에서 공장을 가동을 하게 된다면 관세 비용에 대한 제거가 또 있을 수 있고 물류 비용에 대한 절감이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순이익률에 대한 개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약간의 전환에 대한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 CTP44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CTP55까지 약 4개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이 혁신 신약 부분 2028년도까지 13개에 대한 신약 후보 물질 그리고 4개에 대한 멀티스펙시픽 항체를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조 변화까지 있어서 셀트리온 전반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개선, 사업성에 대한 개선 그리고 관세 리스크라든지 이런 미국 내에 대한 거점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셀트리온이 매수하기 참 좋은 적기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봉에 대해서는 역회된 숄더 패턴이 일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상승에 대한 여력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삼중 바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죠. 근데 이 셀트리온은 41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신뢰도가 높지가 않아서 뭔가 좀 애매하다 정도인데 적극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좋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주주 맞습니다. 친화적인 거는 상당히 노력하는 회사인데 너무 약간 경망스럽게 좀 가볍게 움직여서 미국 현지화 전략도 추진하는 건 좋은데 캐시가 돈이 문제예요, 돈. 이익이 많이 남고 아니면은 잉여 캐시가 많아가지고 투자를 통해서 활로를 찾겠다. 이게 명분과 당위성인데 그 현금이 넉넉할까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생산 시설을 인수했다는 조건 자체가 작은 금액은 아니죠. 현재 뭐 4천억이고 증축 개축 시에 7천억이라고 하면은 한국 돈으로 봤을 때는 1조 원이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미리 이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선제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잉여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바이오 업종에서 우리가 대장주라고 할 만큼 그래도 나름대로는 튼실하게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시총 대비해서 급등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상황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높지 않은 주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매수가에서도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를 해도 되고 좀 조정 시에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도 이게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설득력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비근한 예로 이제 셀트리온이 41조인데 셀트리온 팔면은 한국전력을 살 수 있거든요. 저 같으면 한국전력 사고 10조 원 남는 걸로 뭐 다른 데 투자해 보겠어요. AI나. 네. 잘하겠죠. 네, 하여튼 매수 전략 셀트리온 주셨고 두 번째 기업은 한미약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뭐 무슨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만약? 왜 비만약인데? 네. 그래서 오늘 이 종목 얘기하기도 중요하지만은 네. 시장을 특징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특징이요? 어떤 시류가 포착이 됐죠? 아무래도 좀 시장은 이제 반도체 쪽이잖아요. 중심이 이제 반도체였었죠. 예, 반도체예요. 그래서 네. 반도체가 이제 AI 버블이니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면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도 좀 상당히 좀 내려갔고 뭐 여러 어제 가지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 지분 8조 원을 푼다고 팔았죠. 예. 근데 파는데 그 파는 금액으로 뭘 해요?
또 AI 투자. 투자하고 그러니까 있다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파는 거지 엔비디아를 그쪽을 AI나 어떤 반도체 쪽이 끝나서 판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버티는 거 크게 안 빠지거든요. 그거 봐서는 시장은 아직도 견고하다. 아직도 시장은 반도체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게 잠깐 쉴 때 시장이 얼로 움직이느냐 이걸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금이 예탁금이 거의 이제 85조가 넘어서는 상황에서 엄청난 자금의 예탁금이 대기 자금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움직일 때 보면은 자금이 과거보다 상당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큰 부자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빨리 들어갔다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어야 되는 게 지금 포커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황금성. 큰 주식, 황금성, 작은 주식 들어가고 작은 주식이 암만 좋아도 작은 주식 들어갔고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주식 들어가 갖고는 빠져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큰 주식의 거래가 많이 되고 진짜 붙는 그런 몰리는 주식으로 몰리는 그런 그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것들이 다 그런 종류, 큰 시총이 큰 종목으로 움직인다는 특징 그런 쪽에서 포커싱을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움직이는데 다행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움직임이 반도체가 좀 죽는데 2차 전지는 그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올라오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 차익 매물이 많이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코스닥의 에코프로 같은 게 시총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2차 전지의 가능성의 2차 전지 상승세도 반도체와 같이 움직이는 영향이 있다라는 쪽에서 저는 이런 게 오늘 같은 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 시총이 거의 6조예요. 아까 세트가 40조라는데 네.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거예요. 이 회사가 오른 게 5월 초부터 올라서 30만 원대부터 바닥 치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한 50% 조금 더 올랐어요. 근데 이게 50% 오른 게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게 2배 오른 종목이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비만이라 그러면은 올해 말 내년 계속 화두로 나올 수 있고 거기에 기존의 그 주사제에서 경구용 먹는 쪽으로 지금 움직인다 그러면은 기존의 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가 마운자로와 위고비의 싸움에서 이제 주사제에서 먹는 쪽으로 싸움이 붙어든다 그러면은 그 시장은 상당히 파괴력이 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비만 시장이 한 100조가 조금 그러니까 100억 불이 조금 못 미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예상하기로 2030년까지 거의 10배, 1000억 불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까지 시장이 확대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차지할 수 있는 회사라면은 가히 현재로서는 상상 밖을 초월할 수도 있다. 현재의 상승세가 여기서 그친다거나 이걸로 멈춘다. 이럴 수는 없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미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뷰티라는 것은 여성들의 어떤 한정돼 있다고 본다면 비만은 전 국민이 다 대상이다라는 쪽에서 그러니까 비만도 뷰티의 하나의 일종이라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그칠 것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최근에 그 리포트 나오는 게 목표가가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50만 원대 근처에서 지금 50만 원 후반대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가격대는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쪽.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은 올해 3분기 실적이나 내년 실적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아니라 과거 2023년도, 24년도에도 실적이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주가가 안 움직였었거든요. 실적은 계속 상향되고 있고 상향 수준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가는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됐다는 쪽에서 과거에 못 올랐던 것이 반영된다면 그거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겠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비만 치료제 우리가 먼저 알았던 게 D&D 파마텍이나 올릭스 이런 쪽에서 봤는데 이제는 좀 큰 쪽에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것도 시총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일동제약이나 대웅제약 그리고 기존의 큰 제약사들 한미약품 이런 쪽에서는 움직임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좀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갑니까? 일단 매수입니다. 매수도 매수. 아마 적극 매수 쪽으로 보고 싶은데 이 종목의 특징은 오전에 강했다가 차익 매물이 바로 떨어지고 버티는 그러다가 그러니까 오전이 가장 강세거든요. 근데 조만간에 그 매매 패턴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오전의 강세가 후반까지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전에 하여튼 시장 그러니까 프리마케팅에서 먼저 강세를 보이고 조금 본시장 들어가서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후반에 가서 다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이 된다라면은 시장은 꾸준하게 상승세로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점진적인 상승에서 매수 쪽으로 의견 제시합니다. 네. 자, 다음 또 시그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외주들의 반란일까요? 기술주가 쉬어가자 그동안 쉬어가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요. 먼저 OCI 홀딩스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CI 홀딩스가 미국 태양광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2개 분기 연속 시장의 기대보다는 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1%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실적보다는 4분기 또 내년의 실적에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까지 함께 상향하고 있는데요. 이 폴리실리콘 가격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폴리실리콘 공장도 재가동할 것으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OBBA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비중국계 공급망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만이 아니라 AI 신사업, 웨이퍼 관련된 M&A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 이후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규모 자사주 소강 예정을 공시하면서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태양광, 그 회복의 기대를 꿈꿀 수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주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요. 깜짝 흑자 전환을 한 펄어비스가 오늘 이 주가의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았던 것도 중요했지만요. 더욱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이 차기작, 붉은 사막에 대한 집중 때문인데요. 내년 3월 20일로 출시를 확정하자 시장에서는 흥행을 거의 확신하다시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2026년 최대 기대작은 GTA6였지만 이 GTA6의 출시일이 약 6개월가량 연기가 되자 붉은 사막이 경쟁 없이 흥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해당 섹터들이 얼마만큼 올해 주가의 상승 지속될 수 있을지 그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다음은 이제 국가 정부 정책과 연결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른바 NDC라고 하는데 이걸 정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최소 53에서 최대 61%, 그러니까 약간 단계를 높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탄소 중립, 탈탄소 정책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시류는 사실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맞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의 이제 길을 선택한 것 같은데, 자, 태양광 부활까지는 모르겠는데 OCI 홀딩스가 오늘 그래서 또 반응하네요. 현재 태양광 이제 사업 자체가 산업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특히나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뭐 거의 독점하다시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2기 들어서면서 다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이 또 이루어지고 뭐 글로벌 대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업체, 태양광 소재 업체들한테도 반사이익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현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2025년도 3분기 이번에 매출이 8,451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영업 손실이 5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바닥권을 형성하고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이 된 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그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쪽에서 미국 관세 규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공장이 중단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향으로 있어서 비중국산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로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4분기 그리고 2026년도에 수익이 회복될 전망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사업적인 구조에 대한 전환까지도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다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개발 그리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그런 사업으로 확대 전략이 현재 제시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적자에 대한 누적이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전환으로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조정 시에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부분들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태양광 쪽으로만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폴리실리콘 그리고 인got, 웨이퍼, 셀, 모듈의 이제 그런 순서로 봤을 때 원가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공급에 대한 안정성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기보다 완전히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쪽으로 전환되는 그 회복에 대한 시점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태양광 업체들은 여러 기준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가주입니다만 신성 ENG가 상당히 투명성이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시. 근데 아직도 이익이 좀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OCI 홀딩스나 뭐 태양광 정책이나 이런 걸 보려면 기준점은 신성 ENG 주가를 계속 보고 있는데 뭐 틀리다 맞다는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확실히 근데 조금 뭔가 우리가 흔한 말로 턴 어라운드 이렇게 되는 게 확인하고 좀 접근하는 건 어떨까 싶긴 한데 황태기 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이제 매출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를 확인하고 들어간다도 현재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향을 봤을 때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가를 해석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만큼 중요한 것이 수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이 받쳐줘서 돈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왔어야 되는데 결국 AI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반도체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돌고 돌아서 전력이 필요하다. 근데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자력 쪽이 가성비가 좋다. 잘 만들어내고 최근에 하도 뜨겁죠. 네.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어서 결국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태양광이 계속 밀렸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선순환,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이러한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은 올라갈 타이밍이 좀 됐고 전방위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 시점까지 분할 매수로 저가에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기 전략으로 가시는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정 시 분할로 접근해보자라는 OCI 홀딩스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또 펄 어비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과 맞닿을 수 있는데 게임 산업을 육성한다 라는 내용과 부합하는 것 같고 또 그 뭐죠? 성함을 까먹었네. 리그 오브 레전드에 이번에 우승하신 페이커. 네. 네, 페이커. 대통령도 칭찬하셨는데. 자, 페이커도 그렇고 하여튼 이 게임 산업 참 뭔가 가려운 부분이 많죠. 게임 산업 하면 아무래도 뭐 중국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게임인 중국은 이제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 한한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펄어비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급이에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 확대로 봤는데 거꾸로 흑자가 났어요. 네. 이 정도 실적이면은 펄어비스 오늘 상한가 문 닫았어야 돼요. 과거 같으면은. 근데 아침에 강하게 올라가더니 벌써 차익 매물 나오고 그래서 빠지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하고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실적 급등, 갑자기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오는 실적에서 현재 대응이 이 정도다. 왜냐하면 현재 구간이 일단 매물대, 과거에 빠질 때 매물대 집중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45,000원대까지는 매물대가 상당히 집중돼 있어요. 이거 소화해내야 돼. 그러니까 현재 오전 거래량이 어제에 비해서 거의 3배까지는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간 거예요. 평균 거래량이 2배 오전에 거래 올라갔는데 이 정도 거래량하고는 불충분하다. 거의 100만 주 이상 넘어가서 일단 터져야 된다. 그래야 이 종목을 다시 집중해서 볼 수가 있지. 현재 거래량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 오전치고는. 왜냐하면 오전에 거래 집중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회사 대표적으로 뭐 NC소프트나 우리들이 많이 보는 컴투스 이런 종목들의 그 실적은
올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개선된 실적이 올해 흑자도 나오고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데 다만 펄어비스는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나오다가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매출액이 거의 34%가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106억, 적자 100억 이상 적자에서 106억으로 그냥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5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전반기 실적 보면은 적자를 면치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것이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져 갖고 내년에 기대되는 붉은 사막 지금 매출액이 변전된 가장 큰 이유가 검은 사막에 대한 매출 실적이 상당히 중국에서 호전적으로 나오면서 실적이 반전됐다는 거거든요. 내년 그리고 검은 사막 이후에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내년 3월 20일에 오픈한다고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게임주 보통 나오면은 뭐 오픈 베타니 뭐냐 해가지고 상당히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공시를 해버려서 내년에 3월 20일에 출시하겠다라고 확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강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능성, 중국이 그 반응, 중국에 대한 게임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것, 실제 올라가는 부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회사에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3분기 실적이 계속 서프라이즈급 나오면서 4분기 실적이 이어지고 내년까지 새로운 출시작을 통해서 실적이 이어지느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의 기관의 매매 움직임은 크게 없어요. 근데 외국인이 조금 사주고 있고 기존에 뭐 개인들이 좀 사준 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거래량이 좀 매물 구간에서 거래량이 늘어야 되고 실적이 계속 이어지는가를 봐야 되고 오전에 반짝했던 그 매매가 계속 붙어주느냐 꼬리를 달지만은 붙어주느냐 봐야 된다라는 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수는 하되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측면에서 대응하자라는 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역시 나눠서 접근하자. 자, 다음 마지막 시그널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윤정 아나운서. 네, 마지막 시그널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케미칼이 자금의 숨통이 트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메리츠증권과 해외 공장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했던 내용이 재협상이 결렬되며 불안감에 휩싸였는데요. 한 주가에 6,637억 원 규모의 담보를 인수한다라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자금에 대한 여유가 생겼다고 평가하며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역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 국내 최대 고압 수소 출하센터를 가동 시작했다라고 밝히면서 국내 수소차 등 연료에 대한 공급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인도네시아에 대형 석유화학 단지를 건설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과연 업황 부진 속에 새로운 특별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롯데케미칼의 그 전략과 방향성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면요. 오늘 STO 관련주가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바로 STO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토큰 증권 관련된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달 중 관련된 법안이 심사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들려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연내에는 조각 투자 거래소 2군데가 예비 인간 선정 예정이란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습니다. 투자자들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토큰 증권 발행과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막할 수 있다고 기대감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가깝고도 먼 것 같은 STO 관련된 시장 과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오늘 상승하고 있는 테마들 함께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시죠. 자, 마지막 기업들입니다. 이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정부의 강한 구조조정이 있죠. 근데 반면에 이 대마불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롯데케미칼 일단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던 모양이에요. 요즘 뭐 시중에 유동 자금이 뭐 괜찮죠. 네. 자, 롯데케미칼 보죠. 네, 롯데케미칼 뭐 업황 부진 뭐 다들 석유화학 업종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뭐 업황 부진이 계속됐고 상반기에 3,700억 정도 영업 손실로 8분기 연속 적자가 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선제적인 투자 전략으로 있어서 뭐 구조조정도 했던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에 5조 7천억을 이제 투입을 해서 석유화학 단지가 이제 준공이 돼서 본격 가동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LPG 쪽으로 최대 50% 정도 투입이 가능한 설비로 에틸렌 100만 톤 그리고 프로필렌 52만 톤 등의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조 조정 플러스 선제적인 전략적인 자금에 대한 투입이 있었고 그렇다는 것은 고부가 가치 제품 전환으로 전략을 좀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공장을 좀 가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동남아 시장을 이렇게 선점을 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요인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수소 출하센터에 대한 가동으로 수소 그리고 친환경 사업에 대한 진입이다. 신사업으로 전환시켰다 보시면 되는데 결국 뭐 자동차에 대한 그런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확장 능력이고 그리고 수소 산업 전반적으로 좀 생태계 자체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다는 점은 향후 주가 대비해서 봤을 때는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현재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소출하센터가 현재 매출에 대한 비중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자동차 산업과 연관지어서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일관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추격을 뭐 매수한다 또는 뭐 고가에 산다 뭐 이런 전략보다는 내려왔을 때 분할로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조금씩 모아 가시는 부분들은 잃지 않는 투자 측면에서는 좀 괜찮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필수 산업재죠. 그래서 어차피 뭐 버티면 먹는다. 네네. 이런 거는 산업 내부에서도 그럴 거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할 매수 또 전략주였고 마지막으로 개별주입니다. 핑거 이 토큰 증권 조각 투자 얘기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 반응은 좀 심드렁한 것 같아요. 예, 뭐 조각 투자 얘기는 진짜 한 6개월 전인가 갑자기 이제 크게 한번 불었었는데 최근은 뭐 이슈의 중심은 거의 아닌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장외거래소 연내 뭐 만든다 얘기가 조금 나오면서 아마 오늘 좀 시장이 좀 쉬어가는 쪽에서 아마 하나의 어떤 테마성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본데 그 관련주들도 이렇게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오늘 핑거만 특별하게 좀 강하게 오르는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 진흥 주간 이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솔루션을 새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자사주의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갑, 토큰 뭐 NFT까지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AI의 블록체인,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술 융합한 생태계를 새로 형성시키는 그런 이제 맞춤형 플랫폼을 만들었다는데 이 회사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아직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 1분기에 3억, 2분기 영업이익 5억인가 그런데 작년도 적자 5억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나아지는데 크게 눈 띄게 개선되는 건 없고 오늘은 이제 수급이 좀 몰렸다라는 쪽에서 한번 보자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조각 투자나 STO 관련 블록체인 쪽이 하려면은 그게 하나 같이 그러니까 하나만 올라서는 안 되고 같이 이제 테마로 올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보안주라든지 관련 그런 거 그다음에 그런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들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뭐 드림 시큐리티나 뭐 이런 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보안주와 같이 연합해서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그냥 어떤 그런 하나의 종목 쪽으로 그냥 단순하게 올랐다 해서 거래량이 폭등을 했다. 오전에 올랐다가 조금 밀렸다. 아직은 이쪽에 그 중심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일단 좀 관망을 하자라는 쪽에서 매매 투자를 권유해 드립니다. 네, 관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전에 금융기관들은 자기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아웃소싱을 주잖아요. 돈 주고 사오는 게 편하니까. 근데 요즘은 금융기관들이 뚱뚱해져가지고 자기가 개발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웃소싱 업체들이 먹을 게 줄어든다. 그래서 핑거는 저도 조금 애매한 회사인 것 같긴 하네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시그널과 기업이었고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이 꼬문 주식회사 광장의 황태규 차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